2013년 포항에 사시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할머니 혼자 사시던 집을 팔아야 했지. 그런데 막상 팔려니 어른들도 아쉬워하시고 그래서 흐지부지 미뤄졌어. 그 김에 우리 엄마가 맏딸이어서 엄마랑 나는 잠시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됐어.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집에 계셨어. 할머니 집은 좀 작아. 방이 2개인데 하나는 다락 수준이라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어. 오래전 포항역 앞 상가 위에 거의 날림으로 지은 집이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름마다 와서 바다도 가고 그랬지. 그렇게 2-3주 정도 지냈는데 할머니 집 동네가 이상했어.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던 포항 집창촌이었어. 솔직히 매년 놀러 가긴 해도 밤에는 나갈 일이 없어서 눈치채지 못했었어. 할머니 집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그 골목이 보였는데 골목이 너무 이상했어. 낮엔 커튼을 쳐놓고 밤이 되면 반쯤 헐벗은 여자들이 돌아다니고 웃음소리, 싸우는 소리가 종종 들렸어. 슬쩍 내다보면 빨간불이 번쩍번쩍했어. 그리고 그 무렵 태풍 볼라벤이 온다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 안 그래도 바닷가라 평소에도 바람이 센데 태풍이 오면 집이 날아갈까봐 엄마랑 나는 패닉이었어. TV에서 하라는 준비는 다 하고 태풍을 기다렸지. 그리고 볼라벤이 상륙하는 날 저녁 사건이 발생했어. 다행히 태풍은 예상보다 약했어. 엄마와 나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누군가 집 계단을 텅텅텅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오밤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야. 누구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손바닥으로 문을 두들겼어.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보이니까 더 무섭더라고. 그런데 문 밖에서 뜻밖의 소리가 들려왔어. 땡땡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가냘픈 여자 목소리였어. 우리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야. 벌떡 일어난 엄마는 문을 열었는데 너무 놀랐어. 속옷만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 화장도 못 지운 상태였어. 여자는 우리 엄마를 보고 누구냐면서 엉엉 울었어. 엄마는 여자를 달래주면서 할머니 딸이라고 하면서 이불로 몸을 덮어줬어. 그리고 여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대충 내용은 이랬어. 너 누구한테서 얘기 듣고 왔니? 어디 갈 거니? 언니도 뭐라고 작게 대답하더라고. 2사람 다 나를 의식해서 작게 얘기하는 느낌이었어. 나는 벙쪄서 보고만 있었는데 엄마가 일단 내일 아침에 보내주겠다며 언니를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싱크대를 여는 거야. 그러더니 안에서 업소용 식용유통이랑 나무 판자들을 꺼냈어. 다 치우니까 비밀 공간 같은 게 나오더라고. 엄마는 이불과 베개를 주면서 거기에 언니를 들여보냈어. 그러면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 그리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다며 나더러 다시 자라고 하더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멘붕이 온 나는 무슨 상황인지 물어봤고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 생전 할머니는 집창촌 언니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 그때는 빚이나 팔려온 언니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엄마도 어린 시절부터 포주들한테 맞는 걸 많이 봤다 그러셨어. 때로는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나 봐. 그러니까 할머니는 가끔 골목에 나가 있다가 두들겨 맞은 언니들한테 가서 귓속말을 했다고 해. 저기 저 집에 오면 왔던 대로 돌려보내주겠다고. 그 말을 들은 당시엔 포주들이 보고 있으니까 별 미친 사람 다 본다며 뭐라 하던 언니들도 10중 8구 할머니 집을 두들겼대. 그러면 할머니가 싱크대 밑에 숨겼다가 버스표를 사주고 보냈다고 해. 그러다 보니 할머니는 아름아름으로 유명해져서 포주들이 집 쳐들어와서 난리도 치고 협박도 했었대.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쌍욕을 하고 아침에 엄마가 학교 가라고 나와보면 포주들이 계단에 떡하니 서서 감시하고 그랬대.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일하는 언니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 명품백 갖고 싶어 일하는 언니들도 생기고 젊고 예쁜 언니들도 다 빠져나갔대. 골목엔 늙은 언니들이랑 명품백 언니들만 남아서 더 이상 할머니 집을 두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도 언니들 사이에서 할머니 얘기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문을 두드린 사람이 나타난 거야. 새벽 4시가 넘자 엄마는 싱크대에서 언니를 꺼내 엄마 옷을 입혀주고 콜택시를 불렀어. 엄마는 절대 클락션을 울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 예전에 그렇게 걸린 적이 있었대. 엄마는 준비를 하면서 어제 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을 말해줬어. 2년 전인 2011년 르포 채널에서 포항에 내려와 관련 취재를 했었다고 해. 그때 언니가 인터뷰도 하고 제보도 하고 그랬나 봐. 이를 계기로 언니도 도움을 받아 경찰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그랬대. 그런데 이 사실을 포주가 알게 돼.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그때부터 허구한 날 언니를 죽어라 팼어. 그 언니는 처음에 버텼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이 언니가 인터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밥줄 끊겼다고 싫어했는데 하도 맞으니까 불쌍하게 생각했대. 그래서 할머니 집을 가르쳐줬다 하더라고. 잠시 뒤 택시가 도착했고 엄마와 나는 함께 언니를 데리고 내려갔어. 솔직히 좀 무서웠어. 금방이라도 포주가 나타날 것 같았는데 다행히 골목은 텅 비어 있었어. 얼른 택시에 오른 우리는 시외 터미널로 향했고 엄마는 버스표와 몇만 원을 쥐어줬어. 엄마는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다. 정신 단단히 챙기고 살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 그렇게 언니가 탄 버스는 떠났어.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난 좀 뿌듯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할머니가 몰래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버틴 엄마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할머니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골목이 술렁술렁하니 좀 분위기가 이상했어. 아니나 다를까 남자 몇 명이 계단에 서 있었어. 딱 봐도 포주구나 싶으면서 심장이 철렁했어. 다 늙은 아저씨 할아버지들이었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 한 아저씨가 내려오면서 땡땡땡 어디 갔냐고 물었어. 우리 할머니 이름이었어. 순간 소름이 돋았는데 여기서 엄마가 임기응변을 발휘해 할머니 돌아가셨다. 나는 1층 가게 주인 친척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미심쩍은 눈으로 엄마와 나를 흘겨보더니 그냥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 엄마와 나는 서둘러 올라가 문을 잠그니 골목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 놀라서 내려다보려 했는데 엄마가 고개 내미지 말라고 해서 소리만 들었어. 흐느끼는 소리, 욕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어. 너무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본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엄마는 지금 가면 의심받는다며 원래 예약해놓은 날짜에 가야 한다고 했어. 그렇게 3일을 더 지내게 됐는데 다음날 또 사건이 터졌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 누가 문을 두드렸어. 근데 문이 부셔져라 내리치는 거야. 순간 또 포주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하얘졌어. 엄마가 문을 여니 어제 봤던 두 포주가 서 있었어. 두 사람은 다짜고짜 엄마에게 욕을 했어. 야 이씨, 네가 무슨 친척이야. 할망구 딸내미 맞지? 너 내가 기억하는데 이 개. 할망구 뒤지니까 이제 네가 깽판이냐? 조심봐! 나는 손이 벌벌 떨렸는데 엄마는 무표정하게 쳐다보면서 길을 막아섰어. 그러자 그놈들은 집을 몇 번 둘러보더니 걸리면 죽는 줄 알라며 협박하고 집을 나갔어. 그러자 엄마는 내게 버스 타고 이모네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 나는 급하게 필요한 것만 챙기고 버스를 타려고 나갔는데 1층에서 그놈들이 날 보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 여름인데도 땀이 쏙 들어가고 심장 박동이 귀에 울렸어. 그래도 낮인데 뭔 짓을 하겠나 싶어 가는데 문을 나서니까 그놈들이 네가 할망구 소녀냐며 말을 걸었어. 나는 무시하고 얼른 버스에 올라 이모 집으로 향했어. 엄마는 나머지 짐을 챙겨서 간다고 했는데 뭔가 위협을 느끼셨는지 아빠를 불러 함께 오셨어. 그날 이후 난 지금까지 포항에 간 적은 없어. 예전엔 참 좋아했는데 이젠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 그곳이 어떻게 됐는지는 가끔은 궁금하긴 해.
그 언니도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